안녕하세요. 농부 모델입니다. 사부님, 오늘은 마늘을 심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늘을 심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음, 마늘을 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 땅도 필요하고 네, 마늘도 필요하고 호미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네, 음, 마늘과 땅과 호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 그런데 마늘을 심기 위한 마늘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에서요. 네, 슈퍼에서 살 수 있겠고, 네, 또 그 농기구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그 종자를 파는 데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늘은 오늘 심으려고 하는 이 마늘은 저희가 작년에 심어서 올 6월에 수확한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이 보기에 아주 크진 않지만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 좋은 마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늘을 일반적인 관행농법, 비료나 농약을 주고 심게 되면 마늘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저장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마늘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50개씩 묶음을 해서 매달아 놓은 것이거든요.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기만 했는데도 저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말하면 유기농업으로 하는 그 농사를 짓는 마늘은 저장성이 좋다. 그리고 아주 크진 않지만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진짜 마늘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마늘을 또 저희는 올해 한 200개 정도를 두 접이죠.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하는데 200개 정도를 심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늘을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라줘야 합니다. 쪽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마늘은 6쪽 마늘이 아니라 5쪽 마늘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네, 보니까 대체로 다 오쪽이네요. 5쪽이에요. 굉장히 커요. 네네. 마늘이 그러니까 큰 거는 또. 마늘이 크기는 작아 보이는데 그러나 마늘 쪽이 하나씩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튼실한 것이 보이죠. 두 접이면 200개 다섯 하면 이제 1000개를 수확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00개가 다 자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900개, 9접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 6월에 이제 지금 10월 말인데 10월 21일, 2일, 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늘을 수확하게 되는데 한 9접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농사를 해보니까 마늘이나 양파가 저장성이 좋아요. 저희처럼 좋은 저장과가 없어도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생명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냥 바람이 통하는 창고에 그냥 매달아 두기만 해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방법인 거죠. 그렇지 않고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특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농사가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50개에서 뭐 이렇게 축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벌레 먹은 것이라든지 축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게 건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두 접 200개 마늘을 심을 예정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뭐다?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네. 하다 보면 약간 벌레 먹은 것들은 이렇게 또 제껴내기도 하고 상한 것들을 제껴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보면 상한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멍이 들었거나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버리고 건강한 마늘로 마늘 심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1차적인 성공의 비결은 마늘 심기의 성공의 비결은
좋은 마늘 씨앗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판장이나 또 농업 종묘상, 네? 종묘상에 네, 팔지 않아? 종묘상회에 가서 구하시더라도 종자가 좋은 마늘, 평소에 마늘 값에 비해서 종자 마늘은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마늘 농사를 해보니까 손이 많이 안 가요. 10월 달에 잘 심어 놓고 그리고 낙엽을 잘 덮어서 약간의 보온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낙엽으로 인해서 풀도 잘 나지 않고 내년 6월이 되면 내년 3월이 되면 촉을 틔우고 예쁘게 올라와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고요. 또 거기다가 6월달이 되면 윗대가 슬슬 말라가면서 이제 다 자랐어요, 수확해 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아요. 이거는 퍼석한데. 단단한 걸로. 아이고야, 단단해. 자, 이제 마늘을 다 잘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달려있던 것들을 이렇게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것입니다. 잘라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세야 돼요. 개수를 세서 이렇게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각을 내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염려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잘라 놓은 것을 보면 뿌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있어야 마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럴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요 자체에서 새롭게 새 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면 정도가 살이 보이죠.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는데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마늘을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늘을 캐면서 상처난 것들이 있네요. 제가 호미로 네, 찍었어요. 호미로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마늘이 정말 지금까지 마늘을 까본 중에는 제일 단단해. 힘들어요. 얼마나 육질이 단단한지, 네, 단단해서 정말 힘든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깔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 껍질이 덜 벗겨지면 좋고, 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솜에 의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가끔 이렇게 말하자면 병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퍼센테이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손을 잘못 너무 세게 눌러서 약간은 이렇게 상했어요. 이런 것들도 빼내서 반찬을 하도록 상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병에 감염될 우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마늘 종자를 잘 선별해 가지고 오는 것이고, 대체로는 종자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달린 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린 채로 사와서 자르죠. 네, 전지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개수를 세서 잘라 놓고 난 뒤에는 다시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나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자로 이렇게 파는 데도 있던데요. 종자로, 네, 또 종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네, 다 그 조각조각을 내서 파는 데도 있답니다. 네,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네, 저희는 직접 생산한 마늘을 직접 선별해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종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부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